자, 파이썬의 딕셔너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딕셔너리는 JSON 데이터의 key and value, 형식, 중괄하고 중괄고 형식과 동일하신데 운영하는 게 틀려서 오브젝트는 아닙니다. 오브젝트 클래스 딕셔너리니까 클래스는 맞는데 뭐뭐점 변수 그 키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이렇게 대괄호고 대괄호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딕셔너리를 보시면 A 이꼬르 중괄호고 쓰는 순간 얘는 딕셔너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키 땡땡 그 다음에 밸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여러 개가 있으면 콤마를 이용해서 쓰시게 됩니다. 얘를 실행 한번 해보시면 이제 A가 1번에 A가 들어갔다 이렇게 됐고, 앞에 있는 1이 키입니다. 그리고 A 문자열이 값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딕셔너리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그러면 키를 쓰고 A 대괄호고 대괄호에서 키를 사용하시고 밸류를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데이터 추가하는 방식을 썼고요. 추가하실 때 그 2라는 키 값에다가 키가 같으면 이제 덮어쓰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키가 1밖에 없기 때문에 2는 덮어쓰기가 안되고 새롭게 생기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2라는 데다가 B를 집어넣자. 그래서 얘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1에는 A가 들어가 있고요, 2에는 B가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이제 딕셔너리 있는 부분에다가는 키 값을 이용해서 삭제할 수 있는데 del 이렇게 해서 삭제합니다. del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키 값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해 주세요. del 근데 요게 이제 딕셔너리죠.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썼었는데 그 리스트의 데이터를 좀 삭제해주세요. 그럼 그 데이터가 있는 처음 나오는 데이터, 만나는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얘는 딕셔너리니까 1번 데이터를 좀 삭제해주세요. 1번이 키게 되고요.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해서 1A 요거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보면 2만 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타입을 쓸 때 이렇게 타입을 확인할 때 타입 가를 갖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 객체를 넣으시면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이제 무슨 타입입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지금 여기는 딕셔너리입니다. DICT 까지만 이렇게 출력이 됐고 딕셔너리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과 데이터를 등록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셨고요. 딕셔너리를 사용하셨을 때 출력을 할 때에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키값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처럼 대괄호고 대괄호 사이에 키를 집어넣는다. 요거는 이제 키로 문자열을 키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페이가 10, 그 다음에 줄리엣이 99 이렇게 해서 점수를 가지고 그레이드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페이 등급을 출력해 보세요. 그럴 때 그레이드, 요게 이제 그레이드가 요겁니다. 딕셔너리고 대괄호고 대괄호 사이에다가 이제 키를 집어넣으시면 되죠. 키가 여기서 쌍따옴표를 찍었으면 쌍따옴표 찍은 그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을 하시면 이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의 등급은 10입니다. 지금 현재 10이니까 10이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F 포메이션 사용한 거죠. 사용 쓰셨고, 이제 그레이드 페이에다가 50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제 덮어쓰기가 돼서 수정이 됩니다. 수정 하실 때는 같은 키 값을 이용해서 그 값을 집어넣으면 수정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서 그레이드를 찍으시면, 그레이드를 찍으면 페이에 해당되는 게 50으로 데이터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딕셔너리의 데이터 추가, 삭제, 그 다음에 수정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다. 자, 딕셔너리의 모든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그냥 딕셔너리 이름만 쓰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개씩 출력을 해보자 할 때는 키를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키를 리스트로 꺼내 가지고 A에다가 키 한 개씩 줘서 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name, phone, birth 에 해당되는 키 값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봤고요. 이걸 전부 다 받아내기 위해서는 키에 대한 데이터를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글자입니다. 앞에 있는 키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그 키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딕셔너리에 해당되는 키의 데이터, A가 딕셔너리에 되고요, 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꺼내서 리스트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타입은 이제 그 딕셔너리 키스 타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트랑 동일하지만 이제 타입이 틀립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리스트로 바꿔주세요. 라면 리스트 가로열고 괄호를 써주시면 그 여기 딕셔너리 키스에 대한 타입을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자, 근데 요게 그 나열 키스 여기 키스에 해당되는 요 딕셔너리 키스에 해당되는 게 나열형이다 보니까 포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포에서 K를 한 개 받다, 데이터를 한 개씩 받아서 K를 받은 다음에 그 K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찍어보세요 하면 키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쭉 한 개씩 나오게 됩니다. 그 엔드는 뒤에다가 뭘 붙이냐? 기본적으로는 마지막에 줄바꿈을 하세요. 데이터를 찍고 줄바꿈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 줄에 프린트를 또 쓰면 다음 줄에 출력하게 되는데 이때 엔드는 역슬래시 n이 됩니다. 그 줄바꿈하라 라고 돼 있어서 한 줄씩 찍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엔드를 이렇게 그 슬래시 블랭크 슬래시 블랭크를 찍으세요 하면은 줄바꿈은 안 하고 슬래시만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를 name 슬래시 폰 슬래시 벌스 이런 식으로 키를 찍었고요. 그 저희가 딕셔너리에다가 키를 집어넣으면 값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가 키인데 키스에서 키에 해당되는 걸 찍고 그 딕셔너리에서 키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다가 찍어라 이렇게 해서 네임은 페이고 그 다음에 폰은 이렇게 전화번호 찍고 벌스에 해당되는 그 전화번호 그 생년월일에 대해서 출력하는 각각의 키와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으십니다. 그래서 쓸 때 저희가 키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자바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바에서도 그 맵이 있는데 맵에 대한 키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이 저희가 어레이 리스트나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걔를 이제 들어가면서 그 맵에다가 키 값을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자바에서도 똑같이 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값들을 가져오자 이런 게 이제 파이썬에서는 추가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값들을 가져올 때는 a.value 그러니까 리스트로 받았는데 값들을 가져오는 것도 여기 딕셔너리 values로 가져오기 때문에 리스트로 변형을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값에 해당되는 이렇게 이제 페이고 전화번호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키하고 밸류 세트로 가져오자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이제 세트로 이럴 때 쓸 때 사용하는 게 아이템스라는 건데요. 아이템스를 찍어 보시면 이게 가로 갖고 사이에다가 두 개의 데이터씩 넣어줍니다. 한 개는 name, 한 개는 pay. 그래서 이게 0번째고요. 얘가 1번째다. 그래서 여기 가로고 가로 갖고는 이게 타입이 튜플입니다. 튜플 타입이 돼서 튜플 타입에 맞춰서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튜플을 한 개씩 꺼내 가지고 이제 변수를 써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으신데 지금 튜플에 해당되는 게 앞에 있는 0번째에 있는 게 키, 그 다음에 1번째에 있는 게 그 1번째에 있는 게 그 값 이렇게 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포문 돌릴 때 이렇게 튜플을 한 개씩 꺼내서 데이터 처리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해 가지고 아이템에 그 0번째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타입이 뭐냐, 이게 요 한 개의 타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가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튜플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그 A에 있는 게 그 저희가 A에 있는 게 맵에 해당 딕셔너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는데 얘의 내용을 다 지우려면 이렇게 클리어라는 걸 쓰시면 내용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지워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지운 거는 저희가 이제 또 지워버리면 실습이 안 되니까 뒤에 있는 것까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해 놨습니다. 놓으셨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할 때 그 맵 뒤에다가 대괄호 갖고 해서 키를 쓰시거나 get 그 다음에 대괄호 갖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get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대괄호 갖고 쓰실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대괄호 쓰는데 이때 키가 없어요. 키가 없으시면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돼서 try catch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a.get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만약에 키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이 못 찾았어요. 그럼 none으로 출력이 됩니다. none. 그래서 none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자? 그게 예외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try catch를 안 쓰시고 그 결과가 none이면 이제 뭐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하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if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죠. 만들어 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클리어한 다음에 지운 다음에 저희가 하시면 클리어가 완전히 다 지웠기 때문에 A를 출력하면 딕셔너리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딕셔너리에 대한 데이터를 조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셨고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그 다음에 삭제할 때, 얘를 데이터를 바꿀 때,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꺼내 가져와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이제 구조형 데이터 중에서 set이라는 게 있는데, set은 리스트와 모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를 set 해가지고 가로 갖고 해서 이제 여기다 리스트를 집어넣으시면 이제 set으로 인식을 해서 set으로 처리가 되게 되고요. set과 리스트의 차이점은 중복 데이터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set은 중복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고요. 리스트는 중복 데이터를 허용합니다. 자바에서도 set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set이라는 객체를 이용하시면 이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et 해가지고 이렇게 1, 2, 3이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쓰시면, 여기 만약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생략하고 그게 한 개는 무시당하고 한 개만 들어가게 됩니다. 1, 2, 3이라는 데이터를 set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중괄알고 사이에다가 1, 2, 3 하고 나옵니다. 중괄알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딕셔너리 만들 때 저희가 중괄알고를 쓰는데, 저렇게 set을 쓰면 데이터가 한 개만 존재한다 이러면 키 땡땡 밸류가 아니라 그 밸류 콤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set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딕셔너리와 set이 중괄알고 조합법을 똑같이 쓰시는데 데이터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쓰시는 것은 set.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ey and value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key and value 콤마 이렇게 쓴 건 딕셔너리, 이렇게 구조로 보십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봤더니 중괄알고 중괄알고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타입을 찍어봐라 그랬더니 얘가 set이다 라고 찍어줍니다. 타입.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set을 쓰는데 여기 리스트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문자열이면 어떻게 되냐. 문자열인 경우에는 문자열을 넣으면 문자열을 배열로 생각을 해서 데이터 한 개씩, 글자 한 개씩 계속 그 set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는 L, 여기 hello를 썼는데 L자가 LO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L자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만 처리돼서 들어가고 순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set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H 들어갔고 hell E 들어갔고 L자가 한 번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L자가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O 이렇게 해서 찍혔고, set에서 문자를 쓰시면 그냥 문자를 바로 쓰시면 문자별로 쓰는 거죠. 문자별로 생각해서 얘를 이제 한 글자씩 뜯어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헬로 자체를 이렇게 리스트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면 요게 데이터 한 개입니다. 헬로 자체가 데이터 한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헬로 데이터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처리되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set을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처리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신데, 그 원본 데이터는 뭐 이렇게 리스트 S1 해가지고 썼는데 원본 데이터는 타입을 변경해서 만들었지만 원본 데이터는 변환이 없으시고요. 타입을 써라 그랬더니 여기 맨 처음에 S1은 타입이 set인데 리스트를 붙여가지고 타입을 써보시면 얘가 리스트다 이렇게 나오시죠. S1에 타입을 한 개 더 찍었네요. 더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인 거를 여기다 저장을 하시면 L1이라는 데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가 돼서 리스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도 되고 데이터 처리하는 게 저희가 리스트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1에 해당되는 것을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 얘가 타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리스트입니다 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얘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set에 있는 것은 set과 리스트와 튜플은 낱개의 데이터를 콤마를 이용해서 집어넣은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투플이라는 걸로 하시면 투플이 되고, set 가로를 갖고 쓰시면 set이 되고, 리스트 가로를 쓰시면 리스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 타입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set이 필요해요? set 가로를 갖고, 리스트가 필요해요? 리스트 가로를 갖고, 투플이 필요해요? 투플 가로를 갖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특별히 set을 사용할 때는 집합 연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집합 연산은 이제 교집합, 차집합, 차집합, 합집합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set을 쓰게 되면 물론 데이터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를 위해서 셋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S1 이렇게 썼을 때에 1, 2, 3, 4, 5, 6 이렇게 한 개 더 들어갔네요. 66 썼는데 얘는 셋에서 이렇게 66을 쓰더라도 데이터가 한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S1을 찍어라, 여기 찍어라라고 시켰죠? 찍었을 때 6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6을 한 번 더 써봤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S2는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자, 교집합은 둘 다 있는 쪽 S1에도 있고 S2에도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연산자는 AND 연산자를 씁니다. AND. 그래서 저희가 조건 연산을 쓰실 때 논리 연산을 쓰시면 사용할 때는 AND는 그냥 영문자 AND, OR는 영문자 OR로 사용하시는데, 야, 이때 교집합할 때 AND를 쓰는구나. 그다음에 합집합할 때 OR를 쓰는구나. 이것 때문에 구분하고 있구나. 완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교집합을 하면 중간에 똑같이 되어 있는 거 4, 5, 6, 여기 4, 5, 6이 지금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교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4, 5, 6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4, 5, 6 해서 교집합을 해가지고 AND 해가지고 교집합을 만들게 되고요. 합집합은 연산자 자바에서는 그 OR 연산자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합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전부 다 1, 2, 3, 4, 5, 6, 6, 4, 5, 6, 7, 8, 9 8, 9까지 이 데이터를 전부 다 통합쳐가지고 다 때려박아서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1, 2, 3, 4, 5, 6, 7, 8, 9 중복되는 거는 4, 5, 6 얘가 중복이 되는데, 4, 5, 6 중복이 되는 거는 그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 그럼 보통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빼기가 있는데, 빼시면 그 S1에는 있고 S2에는 그 S1에만 있고 S2에는 없는, 그래서 S1에만 있고 이제 나머지는 빼는 거죠. S2에 똑같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건 데이터를 빼가지고 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보시면 여기 S1에만 있는 건 1, 2, 3까지는 S1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차집합 S1에서 S2를 빼면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1, 2, 3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찍어봅시다. 쓰시면 차집합을 찍어봅시다. 그러면 1, 2, 3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트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세트에서 집어넣을 때 add를 사용합니다. add 사용하시고 S1을 그대로 찍었는데 1, 2, 3, 4, 5, 6 이게 S1입니다. S1에다 10을 남겨서 추가해보자 하시면, 여기에 이제 10을 찍을 때 add 함수를 이용해서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뭐 대괄호 대괄호를 써가지고 인덱스를 쓰자, 리스트는 인덱스를 쓰는데요, 셋에서는 인덱스를 안 쓰는 게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덱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dd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제거하자 일 때는 remove 해가지고 값을 쓰면 5번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5가 있었는데 여기 5번이 사라진 걸 보이시죠? remove. 그래서 리스트에서도 remove를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고, 업데이트를 사용하시면 지금 현재 S1에 있는 거에 업데이트, S1이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었는데 4, 7, 8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 7, 8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는 그 add에서 10이 더 추가됐었죠. 그래서 10 들어가 있고 7, 8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추가되고, 4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덮어쓰기 이렇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가할 때 이런 세트에서 데이터를 더 추가할 때, 사용할 때 업데이트를 사용하시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더 추가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자료 구조형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거, 리스트, 셋, 여기 지금 셋 보셨죠? 그 다음에 tuple, 그 다음에 tuple, 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데이터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대한 거 살펴보시는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구성을 잘 만들어서 라이브러리에서 요구한 대로 잘 전달을 해주시면 데이터 처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